대지권은 대지권인데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지상권 대지권.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임차권 대지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혈파고로 찾아왔습니다. 왜? 네, 여러분의 학습의 혈을 찾아서 짚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학습 유기물, 여러분이 이제 배운 것들이 유기적으로 구조를 갖추고 형성돼 갈 텐데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혈을 찾아 여러분과 이제 학습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은 이제 공시법 중에서 이제 등기법에서 초반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대지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합건물이 뭡니까? 한 동이 있는데,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 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분 소유되는. 건물은 한 동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소유자가 여럿이야.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 뭐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좀 달리 불리우는데, 지금 이 등기 기록을 할 때 이 경우에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의 한 동에 몇 층 몇 호에 산다 할 때 나의 소유인 아파트 내 구역, 나의 전적으로 내 소유인 그 부분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그 방법을 알기 전에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먼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예입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합 건물의 기록 예입니다. 예. 일단 요걸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그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여러분, 그 대지권 등기 요 그림 지금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뭐 나무도 심겨져 있겠고 들어오는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소가 있고, 그 큰 동 안에 1호, 이 동이 전체를 이루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일부 소유가 있는 거고, 그 나의 일부 소유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 대지권이고, 전체와 관련해서는 대지권의 목적이라 하고,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1동 건물이 있고 나의 전유 부분인 1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쭉 진행은 되는데, 여러분이 크게 보실 부분은 지금 이 그림에서 전체로 보면 동이 있죠. 이 전체 건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지가 있죠. 대지. 예. 그러면 일단 무엇을 기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건물 한 개 동이 있는 이 건물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도 밝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그 건물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인지, 또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이 동과 관련된 기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이 동이
이 존재하려면 필요한 이 대지, 예, 이 대지에 대한 기록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소유해야 될, 함께 있어야 될 대지, 그 대지를 뜻하는 게 이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한 개 동의 목적이 되는, 존재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는 이 전체 대지, 요 뜻입니다. 전체 대지. 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터에서 존재하기 위한 요 건물 전체죠. 그러니까 이 대지도 전체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한 묶음으로서의 대지. 이게 대지권의 목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권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자 들어가면 전체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 네. 그러니까 대지권이 설정이 되는데 그 권리의 목적이 타겟이 요 땅이라는 거죠. 요 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뭐가 가져 이 대지권은? 이 건물이 갖는 거예요. 건물이. 왜? 존재하기 위해서 갖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내가 터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대지에 대한 사용권. 그게 대지권이고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 그러니까 얘를 소유하면 얘까지 소유한다라고 해서 딱 하나로 묶어버린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게 대지 사용권 중에서도 딱 달라붙은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서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예. 이게 일단 대지권이야. 예. 그리고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 이 건물이 가지는 권리가 대지권인데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 토지가 여기다. 라고 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요런 넓이, 요런 면적의 토지의 터에서 존재한다. 요런 말을 해줘야 될, 요런 기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해야 될 거를 크게 보면 일단 이거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기록할 게 뭐겠어요? 아, 그 건물 안에 내가 딱 한, 부분. 몇 동 몇 호 할 때 1호. 이제 전체에 대한 일부죠. 요거는 전체였고, 전체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부, 요 전유하는 부분이라고 하죠. 요거는 너만의 그 대지권. 요건 비율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이 건물 전체의 목적이 되는 전체 대지예요. 그러나 그 중에 뭐 몇 세대가 산다 그러면 그중 1호는 이 전체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공유 개념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공유가 뭔지, 합유가 뭔지, 총유가 뭔지, 특히 공유는 분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공유의 그림은 분할의 그림하고는 다르다. 공유는 중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별로 그 대지 전체를 차별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분 몇 퍼센트. 자, 전체 건물이 표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 건물 안에 1호 부분이 그 전체 대지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지분을 표시해야 돼. 그게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은 전체를 말하고 그 전체 중에 비율, 전유, 지분 이런 게 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지권들은
특정 대지 전체로서의 대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화살을 그러니까 1호, 2호, 3호 각각이 대지를 향해서 저거는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용해야 될 대지야 하고 찜을 한다 그래 찜.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하나의 대지를 향해서 그 소유권 주장을 하겠죠. 사용권 주장을 하겠죠. 그 전체 목적이 되는 타겟이 되는 대지 전체. 요게 이제 말하자면 대지권은 여럿이에요. 여럿이 갖는 권리예요.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전체 토지. 전체라는 개념이고 목적자 들어가면 그 각 낱낱의 전유 부분 요거는 이제 대지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대지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대지권의 동시에 목적이 되는 그게 대지권의 목적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느낌적으로 좀 옵니까? 그러니까 낯설은 용어를 좀 그 의미를 그 곱씹어서 짓누르면서 밟으면서 느끼고 캐치해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야 나중에 이제 등기부 기록을 봐도 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 기록에는 건물 등기부, 등기 기록이 필요하죠. 일동 먼저 나오고 일동. 그다음에 1호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되고 너무 분명한 거죠. 그다음에 일동과 관련된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동이 터하기 위한 대지 전체. 그다음에 1호에 대해서는 그 대지 전체 중에 몇 %를 지분으로 갖는지 이렇게 대지권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건물 등기부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이 토지까지 넘어가야 돼요. 토지로 넘어가면 토지 등기부에도 기록할 게 있어요. 그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연이어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지권의 일단은 그 가장 그 기본은 말입니다.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 기록 기본인데 일반 그 단독주택 한번 생각하면 일반 건물 생각하면 이 집합 건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간결하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필요하고요. 집합 건물 경우에는 이 표제부, 이 전체 동에 대한 표제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에 대한 표제부, 각각에 대한 표, 갑, 을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1호, 2호, 3호, n호까지.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그 대지권 등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등기부까지 넘어가요. 토지 등기부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또 기록을 하나 해줘야 요 둘이 맞물리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예. 그래서 묶는다 이 개념, 쇠사슬로 묶듯이 묶는다. 예. 예.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요. 이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 이 전체를 나타내는 표제부가 필요하고 그 안에 각 호가 있죠. 각 호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소유권 표시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표시 을구. 요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 예. 그리고 이 토지 등기부가 또 따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외와 토지. 그래야 묶이지. 여기서 한번 묶고 또 토지 등기부에 가서 요 건물을 또 묶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요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가서는 뭐라고 이 토지는 어떤 건물에 대지권으로 설정돼 있다. 그 어떤 건물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표시한다. 이렇게. 좀 낯설죠. 그러나 요 그림을 두고 보면 이해하기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소유권, 대지권, 뭐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간결하게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어적 감각을 한번 살려보세요.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지상권, 대지권.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임차권, 대지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지권이라는 건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야. 토지를 묶는 권리라는 거예요. 내 건물에 묶거나 어디 따로 못 가. 예, 이 뜻이에요.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그 묶는데 뭘로 묶은 거예요? 소유권으로 묶어두면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으로 묶으면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으로 묶으면 임차권, 대지권. 이 뜻이라는 거예요. 뭘로 묶었냐? 어떤 권리로 묶었냐? 근데 뭘로 묶었는지는 불문하고 묶었다. 뭐와 뭐를 묶어? 토지를 건물에 묶었어요. 건물을 토지에 묶었어요. 그럴 때 묶었다는 뜻에서 대지권. 그러나 뭘로 묶었냐 해서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느낌, 감각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각을 살리고 있을 때 법 조문이 읽히고 시험 볼 때 그 선택지가 읽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 이 대지권과 관련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기본적인 감각이 살아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애워요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개업을 하고서도 대지권이 뭡니까 그러면 그 손님 보고 애우라 아니할 수 없는 참 난감한 그 상황이 그려지죠. 근데 그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해 가려면 여러분 대지권 등기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아파트 가장 늘 접하는 공간 아닙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기록에 남기는지 그 기록하는 방식인 겁니다. 등기라는 게. 그래서 자 크게 보면 이 집합 건물은요. 한 동, 한 개의 건물 안에 많은 소유자가 구분되어서 집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기록도 특별한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전체 동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 그 전체 동이 터하고 있는 대지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 그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대지권은 뭐예요? 묶는 권리. 묶어내는 권리. 예. 뭘 묶어? 대지를 묶어. 뭐가? 건물이. 내가 소유하는 건물이 묶는, 딱 잡고 있는 권리. 잡아주는 권리. 딴 데 못 가게. 예. 그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의 사용권. 그러나 단순한 사용권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묶인 사용권. 묶는 사용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반복적이죠. 그러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중에 쇠사슬 있죠. 꽁꽁 묶어주는 두 방향으로 이쪽에서 묶고 저쪽에서 묶고 건물 쪽에서 한번 묶어주고 토지에서 묶어주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다음에 대지권, 그 다음에 대지권 무슨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이 토지 등기부에 가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기록을 완결하는 거죠. 이 느낌적 이해, 이 감각적 이해를, 이 직감적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대지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등기 기록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얼른 급한 대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일동 건물의 표시 나오죠? 제가 이제 보시면 등기상 증명서 이래가지고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집합 건물. 예.
그리고 여기 집합 건물에서 여기 소재지 나오죠.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층 몇 호.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1동 건물 나오죠? 1동 건물 크게 보셔야 돼요. 전체 1동 건물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되는 토지, 전체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토지.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1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몇 층 몇 호 건물 표시. 이게 이제 전유 부분입니다. 나만의 공간. 몇 동, 몇 호까지 갔을 때. 예, 그리고 그것에, 그 나만의 공간이, 갖고 있는 그 저쪽 대지에 대한 어떤 비율, 지분. 그게 대지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건물에서 토지를 묶는 기록이고, 그러고, 이제 등기상 정부증명서, 토지로 가서, 토지에서 건물을 묶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가서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 토지는 어떤 모종의 건물에 소유권에 의해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요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이 토지는 이 건물이 말하자면 권리자인 거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등기 보니까 토지 표시 있고 그중에 갑구에는 소유권 표시가 있는데 그 소유권 해당 구에 가서 요 땅 묶였어요. 어디에? 이 건물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흐름, 간단한 흐름을 가지고 이 등기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볼 때 사실은 요 문자화된 것이 영상화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 건물에서 토지를 묶고 토지에서 건물을 묶고 두 방향으로 묶는다. 일단 건물 한 동 표시해야 되고 이 한 동이 전체 토지,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전유 부분이 있으면 이 전유 부분은 이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비율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중첩외라고 분명히 공유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비율로. 전체입니다. 전체 겹겹이 무게가 있는데, 소유의 무게가 있는데 30%, 20%, 10%, 100은 아니겠죠. 여러 명이 이제 공유하니까. 이게 이제 대지권, 권리, 비율. 네. 그리고 토지로 가서 토지에서 건물을 한번 묶어준다. 토지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 외에 지상권 대지권이면 그 을구에 가서 딱 그 자리에 가서 이건 이 토지는 묶였어요 해서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표시하고 어떤 건물에 묶였는지 건물 표시하고 여기까지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학습은 해보셨고 이제 와서 지금 이 경험을 하시는데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십니까? 이렇게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이번에는 위너가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을 넘나들고 그 중에서도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열을 넘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 맥, 그걸 찾아 제가 혈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자, 혈파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